안녕하세요, 블루스카이론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계약했던 포르쉐는 718 박스터 GTS였어요. 4.0이 아니라 2.5 GTS를 2018년에 처음 계약했었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 차 같은 경우는 제가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약한 포르쉐는 카이엔 쿠페, 2019년도에 계약해서 2020년에 출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르쉐는 저의 드림카 911 터보 S, 2020년도에 계약을 해서 2022년 올해죠. 올해 1월에 받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 포르쉐는 718 박스터 GTS 4.0. 처음에 계약했던 2.5 GTS 버전이 4.0이 되어서 그렇게 돌아왔죠. 스탁 차량이어서 운 좋게 바로 데려올 수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데일리카로 타고 계신 박스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포르쉐, 가족차를 운용하던 카이엔 쿠페를 제가 처분을 하고 올해 7월이었나요? 7월에 타이칸 4S 크로스 투리스모를 패밀리카 개념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9월이죠. 생각보다 빠르게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쿼터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약했던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는 4S였는데 터보로, 타이칸 터보 크로스 투리스모로 가게 되었어요. 911 터보 S에 이은 저의 두 번째 터보 포르쉐, 그 이야기를 오늘 만들어 보았습니다. 터보라니, 네, 터보. 자, 전기차 타이칸에 웬 터보냐? 터보차저가 달려있지도 않고. 자, 터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된 그 터보라는 단어의 의미는 회오리, 소용돌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르쉐에서는 폭풍 속의 그 소용돌이를 이제 터보라는 단어로 포르쉐의 플래그십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그냥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제일 고출력, 제일 고성능, 이런 플래그십을 굳이 제가 이 패밀리카인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에서 타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어떤 딜레마가 있었는데, 그런데 올해 타이칸 4S로 쿼터가 들어가면은 뭐 반도체 이슈가 있잖아요. 지금 뭐 전동 핸들 기능 그것도 빠지고 뭐 몇몇 가지 되게 사소하지만 중요한 그런 옵션들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터보로 출고를 하게 된다면은 그런 옵션들은 전부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4S는 빼주고 터보는 넣어주냐? 터보는 플래그십이니까. 포르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4S 버전의 이제 가격을 보면은 1억 5,45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에 반해 제가 이번에 쿼터가 들어간 타이칸 터보 크로스 투리스모는 2억 240만 원. 엄청 비싸죠? 거의 5천만 원 비싼 가격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 실제로 옵션을 넣어보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포르쉐에서 플래그십 모델에서는 그 옵션 가격이 그 하위 등급 모델보다 더 저렴하게 책정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자, 680마력이에요 야, 이거 911 터보 S보다 더 마력이 높아요. 야, 패밀리카에서 680마력이라 제로백은 3.3초죠 2톤이 넘는 무게이다 보니까 680마력으로 3.3초의 제로백을 낼 수가 있어요. 전기차 특성상 고속으로 갈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그 배터리 성능 때문에 최고 속도는 250km에서 제한이 됩니다. 자, 일단 터보가 4S 모델과 좀 다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자면은 차고가 2cm 정도가 더 낮게 나와요. 터보가 더 로우합니다. 더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 이외에 뭐 PS12, 포르쉐 텅스텐 브레이크라던가 PTV 플러스, 포르쉐 토크 벡터링,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옵션들, 성능과 편의상에 영향을 주는 일부 옵션들이 기본 적용되어 있어요. 4S 때와 마찬가지로 이거 크레용 외장 색상을 저는 선택했고요. 그리고 휠은 요거 크로스 투리스모 디자인 휠. 크로스 투리스모에서만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휠 디자인,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내장 가죽 옵션을 이번엔 저는 이제 트러플 브라운을 넣었다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320만 원 옵션이에요. 4S에서는 엄청 높은 가격 800이었나? 그랬는데 터보에서는 320만 원의 비용을 내면은 트러플 가죽 옵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갈색 가죽이 들어가고, 보면 터보니까 이 크레스트 마크 대신 터보 마크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시트 뒷면도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다른 인테리어 가죽 옵션에서는 플라스틱 재질, 우레탄 재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네오다임, 이런 금색 액센트 옵션이 무료로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야, 근데 터보 모델인데도 이제 이 크로노 패키지가 옵션이네.
물론 타이칸부터는 크로노 패키지를 넣지 않던 런치 컨트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로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타이칸에서는 이 크로노 패키지의 유무가. 시트는 당연히 18A 넣어야겠죠. 18A 스포츠 플러스 시트를 넣어줘야 시트도 더 커지고, 일반 스포츠 시트를 넣어주면은 좀 작습니다. 제 몸에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살이 쪘더니 몸이 커져가지고. 그리고 저는 오프로드 디자인 패키지는 넣지 않았어요. 오프로드 안 탈 거니까. 자, 4플러스 1 시트는 4S와 마찬가지로 70만 원 옵션. 여기 뒷좌석 가운데 시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사이드 윈도우 트림 블랙 하이글로시 넣었어요. 유리를 감싸고 있는 이 트림들이 하이글로시 블랙으로 바뀌어요. 요 엑스테리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상단 부분의 이쪽은 크레용과 블랙, 이 중간 쪽부터 하단부는 크레용과 블랙과 실버,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를 맞추고 싶었어요. 그리고 터보는 사이드 미러, 이 사이드 미러 익스테리어 컬러까지 아래에 칠해져 있거든요. 4S에서는 옵션이었지만 터보는 기본 적용입니다. 대신 4S에서 이 옵션을 누르면은 사이드 미러와 연결되는 이 플라스틱 부위가 하이글로시 블랙으로 같이 칠해지는 그런 옵션이었는데, 터보에서는 그냥 기본 무광 블랙이어서 이것도 하이글로시를 해주고 싶으면 다시 또 옵션을 넣어야 돼요. 그냥 무광 트림으로 가려고요. 자, 모델 디자인을 그때 무광 블랙으로 했었는데 하이글로시 블랙으로 바꿨습니다. 무광 블랙 레터링이 만약에 여기 들어간다면, 무광 블랙 레터링은 사실은 포르쉐 GTS 버전들의 아이덴티티이기도 하죠. 얘는 터보니까 무광 블랙이 아니라 하이글로시 블랙을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자, 드라이브 트라인 CC에서는 PDCC, 터보 모델인데 PDCC가 기본 적용이 아니에요. 911 터보 같은 경우는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타이칸 넣어줘야 돼요. 포르쉐 차량의 그 롤을 완전히 없애주는 PDCC 옵션을 넣어주었고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는 넣어줘야죠. 이건 그냥 진짜 타이칸에서는 인테리어적인 효과 때문에 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어 엑셀 옵션도 넣어줘야겠죠. 저속에서는 뒷바퀴가 앞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그 회전 반경을 엄청나게 줄여주고, 고속에서는 뒷바퀴가 앞바퀴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서 코너를 더 매끈하게 돌 수 있게 해주는 포르쉐의 대표적인 옵션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터보 모델들은 지금 이런 텅스텐 코팅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얘도 이제 스틸 브레이크에 비해서 분진이 매우 줄어든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브레이크입니다. 뭐 성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얘보다 PCCB, 세라믹 브레이크가 더 좋기도 하지만 굳이 저는 그냥 텅스텐 브레이크로 만족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가격이 비싸질 것 같아요. 가뜩이나 터보여서. 자, 그리고 틴트 LED 매트릭스 PDLS 플러스 옵션 헤드라이트는 이제 넣어주겠어요. 사실 타이칸에서 이 헤드라이트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아주 미세한 차이, 1%의 차이? 1%의 차이로 이 PDLS 플러스 틴트 블랙이 들어간 모습이 더 예뻐요. 그래서 이거는 넣어주는 걸로. 터보여서 옵션 가격은 70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파노라믹 루프 라이트 컨트롤, 자, 이거 넣어줘야죠. 그 4S 옵션 구성할 때도 보여드렸던 그 멋진 그 루프 옵션인데, 이것도 조금 이슈가 있었어요. 올해 타이칸 모든 모델에서 이 옵션이 빠진다, 반도체 때문에 뭐 그랬었는데, 얘도 터보 모델만큼은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수급이 조금 부족하면은 약간 출고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다고는 해요. 하지만 터보 모델이어서 얘를 넣어준다고 하니까 땡큐.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안 뺐고요. 자, 요거 넣어줘야 됩니다. 액티브 랜 키핑. 지금 타이칸 터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얘까지 추가를 하는 거죠. 차선 변경, 차선까지 유지해주면서 반자율 주행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옵션이에요. 사실 이 옵션도 작년까지는 이제 넣을 수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넣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증 문제인가? 그래가지고. 자, 통풍 시트 넣어줘야죠. 그리고 포존 에어컨도 왠지 넣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페인트 키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색칠해주는 옵션이죠. 가죽 파우치 하나랑 이 크레용 컬러로 도색된 포르쉐 키가 같이 나옵니다. 안전벨트 색상은 그냥 블랙으로 가기로 했어요. 이 뭔가 중후한 느낌의 트러플 브라운 인테리어에 다른 컬러 벨트가 생각보다 이제 어울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인테리어에 포르쉐 마크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넣어줘야지. 이 센터 콘솔 안에 이제 포르쉐 마크가 생기는 옵션. 이거는 이제 911 터보 S에서도 넣어줬던 옵션입니다. 그리고 뭐 보면은 여기 선바이저 레더 이런 옵션이 있는데, 옵션 구성 영상에서는 선바이저가 보이지가 않죠?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지금 터보 모델이어서 루프 라이닝이 지금 옵션을 넣지 않아도 알칸타라 재질 느낌의 레이스텍스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썬바이저도 함께 레이스텍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굳이 뭐 가죽 썬바이저를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카본 옵션도 넓혔고, 알루미늄 옵션에서는 이거 페달 알루미늄 넣어줘야죠. 고무 페달이 알루미늄 페달로 바뀝니다. 그리고 오디오 옵션에서는 이제 패신저 디스플레이를 고민을 했는데 넣어주기로 했어요. 패밀리카로 뽑는 건데 둘째가 내년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뒷자리에 첫째, 둘째, 뭐 가족여행 가면은 저는 여기 앉고 와이프가 여기 앉고, 그러면 뭐 와이프가 운전을 하던 제가 운전을 하던 뭐 조작할 때 이게 있는 게 얘랑 사실 똑같은 기능이긴 한데 여기 좀 가까운 쪽에 모니터가 있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수석에 사람이 자주 탄다라고 하면은 넣어줘도 괜찮지 않나. 뭐 별로 이렇게 효용은 크진 않지만 그래서 넣어주기로 했어요. 자, 부메스터는 탐나지만 너무 비싸서 그냥 보스로 만족을 하기로 했고요. 보스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타이칸에서는 이제 와트 수가 760와트인가? 되게 높은 출력의 앰프를 갖고 있는 스피커가 기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보스 스피커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렉트로닉 찰징 커버. 이 충전 커버가 전동으로 바뀌는 옵션인데 고장이 나니 많이 뭐 이런 이슈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잘 안 열리고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렇다고 이제 전기차인 타이칸 터보 크로스트리스모 개폐구를 수동으로 하는 건 조금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위험을 무릅쓰고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 두 번째 터보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쿼터를 들어가기로 했고 이제는 이제 옵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제 원래 마음속에 타이칸 크로스트리스모는 터보 모델로 뽑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911 터보 S에 이어서 두 번째 터보 모델로 같이 짝을 지어서 데려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출력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어요. 물론 4S 크로스트리스모도 500마력 후반대에 가까운 힘을 갖고 있잖아요. 전혀 이제 부족한 힘이 아닌데 터보 모델은 680마력, 제로백 3.3초, 제로백 2.7초에 662마력의 911 터보 S를 타면서 느꼈던 게 생각보다 타다 보면은 엄청나게 빠른데도 불구하고 이 차에 내가 적응이 되는구나. 그리고 차는 빠르면 빠를수록 뭔가 더 편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았어요. 더 매끄러운 어떤 드라이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자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번 터보 모델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빨 같은 게 살짝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911 터보 S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후면의 모습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이 뒤에 하단부도 프론트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4S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고 그냥 일자거든요. 얘를 보다가 4S의 앞에 디자인을 보면은 뭔가 조금 밋밋한 거야. 참 사람은 참 이런 것도 포르쉐가 아마 노렸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 자, 그래서 어쨌건 2억 3,780만 원에 이렇게 옵션이 딱 끝이 났죠. 기본 가격이 4S와 터보와 5천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 거에 비하면은 실제로 제가 그때 4S 넣었던 게 옵션이 2억 한 800이었나? 지금 3천만 원 정도가 터보 모델이 더 비싸게 나온 건데 그래도 이제 터보라는 아이덴티티와 그 터보의 출력, 어떤 디자인, 지상고도 2cm 더 낮죠. 터보와 브레이크도 PSCB, 텅스텐 브레이크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좀 그래도 나름 합리적일 수 있지 않을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약간 자기 합리화? 이렇게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시작은 이제 전동 핸들이 빠지고 뭐가 빠지고 이래서 터보 모델을 선택을 하면은 다 넣어준다. 이게 약간 트리거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타이칸 터보 크로스트리스모 모델로 다시 재계약을 해서 바로 빠르게 쿼터를 탈 수가 있었어요. 포르쉐에서 쿼터가 의미하는 것은 생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제 11월 쿼터를 받았습니다. 포르쉐 차량 같은 경우는 한 달이면 다 만들어집니다. 12월쯤에 만들어져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거치고 뭐 항구에 대기하다가 배를 타고 오는 곳까지 계산을 하면은 2월, 내년 2023년 2월에 타이칸 터보 크로스트리스모를 출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처음으로 계약했던 포르쉐 이야기가 있었죠. 718 막스터 GTS 2.5 버전.
2018년도에 계약했던 그 박스턴은 제가 정말 막 여유가 있고 그래서 계약한 그런 스포츠카 차량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포르쉐 스포츠카를 타고 싶고 그 목표를 두고 내가 도전을 해보자 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포르쉐 차량에 대한 계약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제 포르쉐라는 건 어떠한 목표이자 꿈이었죠. 그 목표와 꿈을 정해놓고 달려가다 보니 이렇게 여러 포르쉐 차량을 탈 수 있는 기회도 오고 또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고 그런 마인드가 생기고 그리고 방법이 다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마인드라는 것 자체가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꿈을 이루는 것 중에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가족과 함께 이런 고성능 포르쉐 전기 차량을 같이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타이칸을 계약을 하고 터보 모델로 가져오게 될 것 같아요. 너무 포르쉐만 사랑하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뭐 다른 기회가 오면은 포르쉐가 아닌 다른 차량도 타보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포르쉐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타이칸 터보 크로스 투리스모 제가 이제 쿼터 영상까지 이렇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으니 다음 영상은 타이칸은 출고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스카이리언이었습니다.